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수님, 검새한테 시달리다가 동규가 맛이 좀 간 거 아님? 이라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동규가 받은 8억 4,700 진짜 정체와 행방,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유동규가 받은 8억 4,700. 이 8억 4,700은요,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았다는 돈입니다. 모두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을 받았고, 유동규는 이 중에서 6억 원을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해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1억 원은 되돌려줬고, 남욱한테 되돌려줬고, 또 1억 4,700원 지가 쓱싹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1억 4,700이 포르쉐하고 가격이 똑같아. 예. 포르쉐. 예. 이 유동규가 자기 재혼 배우자한테 포르쉐를 사주잖아요. 근데 그 포르쉐 가격이 1억 4,700이래. 야, 1억 4천이래. 야, 그러면은 세금까지 합치면 1억 4,700 정도 들지 않았을까요? 차 사는데. 그러면은 유동규가 중간에서 쓱싹 했다는 1억 4,700이면 그거 차 사는 데 들어갔나 보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동규가 대선 자금으로, 지돈이 아니라 대선 자금으로 8억 4,700을 받았으면 그거를 째깍, 예, 이재명한테 갖다 바쳤겠지. 어떻게 째깍 돈을 주지도 않고 그 중에 1억 원은 지가 쓱싹 하고 1억 원은 다시 지멋대로 되돌려주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유동규가 이재명을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 지가 헤쳐먹으려고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심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대선 자금을 받았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야, 이건 네 거 아니고 저 니네 그 주군 갖다 줘. 이재명 갖다 줘. 야, 니네 대장 갖다 줘라고 돈을 줬어요. 응? 이 대장이 쓸 돈이야. 갖다 줘. 라고 돈을 받았으면 야, 내가 돈을 받았어. 그러면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대장 그 돈이야.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오래 내가 갖고 있지도 못하지. 바로 그날 받은 바로 그날 갖다 주거나 그 다음날 갖다 주거나 획 갖다 줄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갖다 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내가 돈을 쓱싹쓱싹 해먹는다? 그 미친놈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배달 사고라 그러죠. 여러분 같은 게 가능해요? 딴 돈도 아니고 대선 자금인데 중간에 지가 쓱쓱쓱 해먹는다는 게 말이 돼? 예.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8억 4,700? 이거 이재명 주려고 받은 돈이 아니라, 그래서 김용한테 간 돈이 아니라 유동규 네가 받은 돈 아니냐, 네가 받은 뇌물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잖아. 그죠? 이현미님, 명백한 유동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조수님, 2층 모르게 하라는 말이 기억난다. 그렇죠. 유동규가 그러잖아요. 이거는 몰라, 2층이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시장이 알면 안 돼. 그랬단 말. 자, 또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중간에 끊겼네요.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또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방송이 끊겼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왜 이렇게 버퍼링이 자주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참, 참, 당혹스럽네요. 예.
예, 갑자기 방송이 좀 끊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다들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거 참 이거 KT한테 항의를 해야 될까요? 어디한테 항의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오늘 저희 이웃집을 찾아온 이 다른 손님들을 항의해야 될까요? 이게 갑자기 와이파이를 쓰는 양이 폭증을 해서 그런 건지, 지금, 네. 자, 다시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 유동규의 기존 주장은 이랬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2020년 4월경에 정진상이 대선 자금으로 20억을 요구했다라고 유동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김만배가 거부를 했대요. 아니, 여기서부터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니, 천화동인 1호 428억이 이재명 거라며. 근데 이재명이 돈 내놓으라 그랬는데 돈을 안 줘? 말이 안 되죠, 일단. 자, 여기서 말이 안 되는데 뭐 이어가 봅시다. 자, 2021년 2월에 김용이 다시 한번 대선 자금을 요구했고 이거를 남욱한테 전달을 했다. 그런데 남욱은 10억은 먼저 줄게. 10억은 내년에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10억은 지금 주고 10억은 내년에 줄게. 자,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내년이 언제? 2022년이에요. 근데 2022년이면 뭐 대선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을 때 경선은 다 끝났고 대선이 진행되고 대선도 막판이지. 대선 막판에 돈을 주겠다고? 이건 돈 안 준다는 얘기죠. 지금은 결국에 이 10억이라는 얘기도 사실 엉터리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자, 이 말 자체, 유동규의 기존 주장 자체가 사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자, 그렇긴 한데 뭐 여하튼 유동규가 그랬다 하니까 일단 쭉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남욱은 돈을 만듭니다. 돈을 만들어서 정량학을 거쳐서 유동규한테 8억 4,700만 원을 전달을 해줘요. 요까지는 확인이 됐어. 남욱이 돈을 만들었고 유동규가 돈을 받은 것까지는 확인돼.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유동규의 주장인데 6억 원을 김용한테 줬고 1억 원은 지가 해먹었고 1억 4천은 지가 해먹었고 나머지 1억은 되돌려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김용 부원장은 나 받은 적 없어. 언제 줬다고? 언제 줬는데 날짜 한번 대봐. 예, 이 부분에서 또 유동규가 말이 막히죠. 언제 줬는데 날짜 대봐 라고 하면 유동규는 또 말 못해.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한테 돈을 줬다라고 했는데 날짜를 잘 대지를 못해 유동규가. 그러면은 김용한테 돈 줬다는 건 신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다른 부분 남욱이 돈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비자금을 조성을 했고 그 조성된 비자금이 유동규한테 흘러간 것까지는 또 맞아. 그런데 그러면은 돈이 이렇게 흘러갔으면 그 돈이 어딘가에 남아있거나 누구한테 건너갔거나 그랬겠지. 그럼 그건 누굴까? 예.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재판에서 보면은 검찰은 법원은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만들어졌으면 그러니까 비자금이 만들어졌으면 그게 당연히 저 사람 줬겠지. 아니 저 사람 주려고 비자금 만들었으니까 저 사람 줬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유죄. 이렇게 많이 재판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느냐? 아니 저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실은 쟤 다른 데 줬을 거야 라고 다른 사용처를 지목한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무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되는데 즉 유동규가 돈을 받아온 것까지는 맞는데 이걸 김용을 안 줬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줬을까? 어디다 썼을까? 이 사용처를 밝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야, 유동규가 딴 데 돈 쓴 것 같아. 김용이 아니라. 요런 추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되게 많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그래요.
2021년 봄에 이 유동규 남욱이 억대의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유동규한테 간 것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특히 남욱, 정민용, 유동규가 돈을 전달했다, 돈을 받았다, 이 부분까지는 세 명의 발언이 딱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만들어졌고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람들이 오케이 받았어, 줬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팩트로 인정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남욱은 유동규한테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돈을 줬다. 한 번은 4월, 한 번은 6월, 한 번은 6월 초, 한 번은 6월, 그 다음에 8월 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돈을 줬는데, 자, 이게 누구한테 전달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돈이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건너간 것까지만은 확인이 됐다. 문제는 이 날짜가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유동규는 이 돈을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김용 부원장한테 줬대요. 1억 원은 유원홀딩스에서, 3억 원은 광교포레나 지네집 근처에서, 2억 원은 경기도청 북쪽 다산공원에서 줬대. 그런데 날짜는 잘 모르겠대. 오락가락합니다. 맨 처음에 유원홀딩스에서 돈을 준 거는 내가 남욱한테서 돈을 받은 당일날 1억 원을 받자마자 바로 김용한테 1억 원을 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됩니다. 남욱하고 정민용이 기록하고 있는 메모지에 보면은 4월 27일 저녁에 유동규한테 돈을 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유동규는 김용한테 돈을 줄 때 그때가 낮이었다라고 주장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알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저녁에 줬다 그러고 지가 돈을 받은 건 저녁이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건네준 거는 낮이면은 적어도 하루 이상 차이가 나야 되죠. 적어도 당일날 돈을 준 건 아니지. 자, 날짜가 틀려버립니다. 이때부터 유동규는 언제 줬는지 말을 안 해요. 지가 처음 했던 얘기랑 남욱이 했던 얘기랑 배치가 되니까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립니다. 자, 두 번째, 3억. 광교포레나에서 돈을 준 거는 아마 내가 남욱한테서 돈을 받고 한 며칠 있다가 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 며칠이 언젠지는 확인을 안 해줍니다. 일주일? 아니 3일? 아니 열흘? 전혀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못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검찰도 이 날짜에 대해서는 특정을 못합니다. 광교포레나 자기 집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줬다라고 했고 그랬으면 당연히 날짜 정도쯤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핸드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위치 정보라든지 혹은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 위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만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갔는지 안 갔는지 언제 갔는지 금방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핸드폰을 열어보든가 아니면 김용 부원장이 타고 다닌 차 그 내비게이션을 뜯어보면은 바로 위치 정보 나와요. 언제 갔는지 딱 나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죠.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특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몰라.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자, 어쨌거나 그리고 2억은 도청 북쪽 다산공원에서 줬다. 역시 이걸 준 날짜도 일주일 뒤인지 사흘 뒤인지 모르겠다. 특히 도청 북쪽 다산공원에서 돈을 준 거는요. 내가 걸어가서 줬는지 차를 타고 가서 줬는지 이것도 말이 바뀌어요. 갈 때 나 혼자 갔는지 마누나랑 같이 갔는지도 또 말이 바뀌어요. 황당무계한 유동규죠. 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때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다라는 얘기는 신뢰할 수가 없죠.
안 줬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특히 주변 장소와, 그러니까 돈을 준 장소와 돈 줄 때 주변 정황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유동규가 왜 하필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할까? 유동규가 또 엊그저께 그런 얘기도 했죠.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관련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재명이 김 팀장이라고 불렀다 김문기를. 그런데 어떻게 김문기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아이씨, 모를 수도 있지. 김 팀장이 솔직히 대한민국에 한둘이야? 김 팀장이 성남시청에 한둘이었겠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게 김 팀장 아닙니까? 팀장 중에 제일 많은 게 김 팀장 아니야 솔직히? 아 진짜 나 이 얘기에 대해 진짜 열이 확 받는데요. 여러분, 김 팀장이라고 해놓고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유동규가 떠들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팀장 중에 제일 많은 팀장이 김 팀장 아닙니까? 성남시에서 제일 많은 팀장? 김 팀장이면 제일 많을 거야. 장 팀장은 좀 적지. 그쵸? 근데 김 팀장은 엄청 많어. 왜 김 팀장을 기억 못한다? 못할 수도 있지. 아니 헷갈릴 수도 있지. 아니 솔직히 김 팀장을 헷갈리고 기억 못하는 게 더 더 당연한 거 아닌가? 진짜 황당합니다. 여하튼 간에 유동규가 이렇게 김 팀장이라고 불렀다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왜 시간은 기억 못할까? 지가 돈 준 날짜는 기억 못할까? 말이 안 되지. 즉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유동규는 김용한테 돈을 준 거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장소와 주변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요? 자,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완전히 완전히 지어내지를 못해요. 자기가 한 번쯤 본 거, 한 번쯤 겪은 다른 일에서 차용을 해옵니다. 비슷한 다른 상황에서 어떤 일을 차용을 해봐. 자, 그런 거지. 너 오늘 낮에 어디 갔었어? 친구랑 밥 먹었어. 친구 누구? 자, 그런데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친구 누구랑 밥 먹은 게 아니라 다른 놈이랑 딴짓을 하고 왔어. 딴짓을 하고 왔는데 친구랑 밥 먹었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할 때 누구를 대겠어? 최근에 밥 먹은 적이 있는 친구 이름을 대겠지. 어디서 먹었어? 그 친구랑 먹었다는 장소를 얘기를 하겠지. 자, 뭐 먹었어? 그 친구랑 먹은 메뉴를 얘기하죠. 즉 이렇게 되면 뭐야? 오늘 그 친구랑 밥은 먹은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먹은 거지. 그러니까 바로 그건 겁니다. 유동규 역시도 김용한테 돈 준 건 아니지만 그 시간대 김용한테 돈 준 건 아니지만 다른 시간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줬을 가능성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였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자, 김용이 상황은 기억하고 있는데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 더 명확해집니다. 자, 김용은 분명히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김용을 빼놓고 이 부분은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빼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장소와 주변 정황은 명확하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해. 이건 사실 같아. 그런데 시간은 기억을 잘 못해. 그럼 시간만에 얘기하는 거는 가짜야. 그럼 시간은 다른 시간이었을 거고 김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을 거다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야, 그럼 도대체 유동규는 누구한테 돈 줬을까? 왜 줬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자, 이 부분을 채워준다면 어떻게 보자면 김용 부원장의 무고함은 밝혀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남욱도 유동규도 너무나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 김만배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남욱, 유동규는 너무나도 하고 싶어 하던 사업. 약간은 우리 만배 제끼고 우리끼리 한 사업 해볼까? 동규 형, 나 남욱이랑 같이 우리 이 사업 한번 해볼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보면은 둘이 같이 뭔가 작당질을 하는 듯한 모습이 제법 포착이 돼요. 정영학 녹취록에서도 보면은 가끔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동규하고 이 남욱하고 뭐 서로 뺨 때리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랬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둘이 같이 막 뭔가 작당질을 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김만배를 약간 따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좀 등장하단 말이에요. 그 무렵에 부각된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뭐였느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안양 박달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더라. 는 겁니다. 자, 안양 박달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란 뭘 말하느냐? 예, 이겁니다. 이 자리에 현재 탄약고가 있는데 육군 수송사령부라든지 이쪽에 육군 군수사령부에 이 탄약고가 있는 데가 여기 안양 박달동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 안양 박달동이 상당히 이제 서울 외곽이잖아요. 서울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이니까 수도권 방어를 할 때, 그러니까 한강 이북을 방어할 때 탄약을 여기다 모아놓고 전방에 보급을 해주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된 보급 기지였던 거죠. 자, 그랬지만 이제는 수도권이 커지면서 안양 박달동이 진짜 엄청나게 도심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별 수 없이 이 안양 박달동도 재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양 박달동 탄약고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 자리에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계획은 나와 있고 이렇게 하자 뭐 이런 큰 그림은 나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국방부하고 협의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하튼 남욱이 여기에다가 침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300만 평이에요. 여기가 300만 평이기 때문에 사실 대장동보다도 더 수익성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가 안양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요. 또 도로 여건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여기가 약한 구릉이에요. 그러니까 그 택지 조성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적게 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뭐야? 다 국유지잖아, 국유지. 그러니까 주변에 땅을 사들일 때, 그 토지 수용에 따르는 그 여러 가지 그 논란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추가 비용의 소요라든지 이런 게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곳인 거죠. 남욱이 여기에 되게 많이 침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남욱은 여기에서는 김만배를 좀 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대장동 사업도 처음 시작한 건 남욱이죠. 남욱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끼워 놓은 사람이 김만배였잖아. 그러니까 남욱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김만배 빼고 한번 진행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대규모 특히 국유지가 관여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관계 로비를 할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근데 지가 할 자신은 없는 거야. 그렇다고 김만배를 끼워주기는 싫어. 그럼 어떻게 해? 대안이 유동규였던 거죠. 유동규도 나 여기 끼워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남욱이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시면 여기 우리한테 사업권 달라 그래. 네가 좀 얘기해봐. 라는 부분까지 나와요. 그러면 문제는 유동규는 오케이 그렇게 할게 라고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유동규가 이때 오케이 내가 그거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해줄게 라고 말할 시점이 언제? 잘리고 난 다음인 거야. 말이 돼요?
쫓겨났는데, 이미 잘렸는데, 지금 원수로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 자, 일단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유동규는 이때 분명히 나는 끼워줘라고 했고, 남욱은 좋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것 좀 말해줘 라고 말한 것까지 확인이 돼요. 그럼 맨입에 그걸 해줬을까? 이거 좀 말해줘. 청탁 좀 넣어. 이거 말해줘가 아니고 우리 좋게 말해서 말해줘지. 사실 뭐야? 청탁 좀 해줘. 청탁 좀 해줘. 청탁을 우리가 맨입에 합니까? 뭔가 바치고 할 거 아니야. 그래, 그 돈을 뭐? 사실 그 돈이 8억 4,700 아니냐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돈은 누가 받은 거다? 유동규가 제 꿀꺽한 거지. 왜? 그 당시에 유동규는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부탁할 수 있는 처지 자체가 안 됐거든. 그런데 지가 돈을 받았다면 지가 꿀꺽한 거지. 그죠? 자, 검찰도 이 부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안양 박달동 사업이라고 막 안양 탄약고 이전 사업이라고 막 수사를 하다가 여보세요, 작년 11월 때 보면 그 부분 대한 수사가 막 진행이 돼요. 근데 갑자기 쑥 슬그머니 엎드려 사라져버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이런 거죠. 자, 남욱하고 유동규가 분명히 개입한 사건인 건 맞고, 지들끼리 뭐, 아이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좀 하게 해줘. 라는 얘기까지 했어. 자, 그럼 뭐, 자, 유동규가 그랬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야, 돈 줘봐. 내가 로비 지금부터 해놔야지. 라고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8억 4,700은, 유동규가 받았다는 8억 4,700은 뭐에 들어간 돈이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남욱은 유동규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안양 그 사업권 나 좀 주려고 좀 부탁 좀 해줘. 이 부분까지는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때 유동규가 남욱한테 20억을 요구한 것까지도 확인이 돼요. 그런데 20억이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검찰은 전달된 증거, 특히 청탁이 전달된 증거, 돈이나 청탁이 전달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입장이에요. 정황은 있는데 돈은 그건 없대. 자, 그런데 요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뭔가 조금 왁구가 와닿는 느낌 안 드십니까? 예. 자, 지금까지 유동규의 행적을 보면 그래요. 유동규는요, 항상 보면은 지가 뭘 하겠다, 내가 직접 뭘 할게 라는 부분은 사실 잘 없어요. 대장동 사업을 자기 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윗선의 사람을 팔아서 김용이든 뭐 정진상이든 이런 사람을 팔아서 자기가 돈을 챙기려고는 하지 실제로 자기가 뭔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유동규입니다. 자, 특히 안양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유동규는 안양 박달동 개발 사업권 로비를 위해서 내가 20억이 필요하다 요구를 했지만 돈을 받지는 못합니다. 자, 20억 하니까 어떻게 비슷해지네. 예. 원래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한테 20억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정진상 실장은 그런데 나는 그런 말 한 적 자체가 없대. 자, 그럼 20억을 요구했던 거는 유동규가 아니었을까? 유동규가 정진상을 팔고 20억을 요구했다가 유동규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지 정진상 팔아가지고 지가 돈 챙기려고 하네, 눈치 깐 김만배에 의해서 뺀찌 먹었다, 이렇게 부른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유동규가 다시 이번엔 남욱한테 욕을 합니다. 남욱한테 다시 안양 사업을 관련해서 내가 좀 해볼 테니까 좀 나한테 돈 좀 줘봐. 결국 8억 4,700만 원이 건너간 것은 정치 자금으로 건너간 게 아니라 유동규의 안양 사업 관련 로비 자금이 아니었느냐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자,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유동규는 이번에도 이재명을 팔아서 지가 돈만 챙긴 거야. 그리고 6억 원은 뭐 어디 딴 데 썼거나 진짜로 지가 로비하는데 좀 썼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유동규 지가 로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저기 안양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돈을 줬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 유동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 너 돈 네가 중간에서 쓱싹했다는 1억 원, 1억 4,700 어디다 썼니? 포르쉐 산 거 아니면 어디다 썼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누구 주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이랬대. 누굴 줬네? 말 안 해.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유동규가 뭔가 로비를 하기도 했다는 얘기지. 예. 예. JS 방님 도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뭐가 진실이긴요. 일단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한 진실인 거죠. 그렇다면 어디 있었을까? 네, 그 같은 시기에 유동규가 남욱한테 요구했던 돈은 안양 박달동 사업과 관련해서 돈을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 검찰은 이것 두 개, 안양 박달동 사업과 뭐 요걸 8억 4,700을 떼놓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뭐 저로서는 유동규의 이 행적이나 발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유동규는 항상 보면은 돈을 요구를 할 때, 뭐 김만배한테 돈을 요구할 때도 그렇고, 뭐 그 밖에 뭐 남욱한테 요구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 좀 줘가 아니라, 아유, 시장님이 돈 필요하대, 돈 좀 줘. 아유, 정진상 실장이 돈 필요하대, 돈 좀 줘. 아유, 김용 의원이 필요하대, 돈 좀 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지가 필요해서 내가 쓰려고 내가 쓸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돈 좀 줘가 아니라 내가 이 돈 가지고 로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좀 줘. 라고 항상 얘기를 해. 김만배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남욱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김만배는 알죠. 야, 저 새끼 저거 로비 한다면서 돈 가져가지 마. 실제로 지가 쓱쓱해. 그러니까 김만배 그러죠. 야, 저거 유동규 저거 큰일 나. 사고 터진다 저거. 쟤 저 감옥 가. 공무원이 저렇게 돈을 많이 밝혀가지고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딱 하나인 거지. 예. 유동규라는 사람은 자기가 해먹으면서 항상 윗사람을 팔았다. 마찬가지죠. 안양 박달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유동규는 지가 쓸 돈이면서 윗사람을 팔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8억 4,700 이 돈을 받을 때도 지가 쓸 돈이라고 한 게 아니라 윗사람을 팔았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뭐 이것도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진짜로 중요한 거는 유동규가 뭐라고 말하고 돈을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계좌 추적을 하든 아니면 위치 추적을 하든 추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일단 결론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유동규는요, 윗선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유동규가 윗선을 팔았다고 해서 그 윗선이 돈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8억 4,700, 저 돈의 상당수는 유동규 주머니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유동규가 저 돈을 어딘가에 썼다면 안양 박달동 개발 사업권을 얻기 위해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이 재판을 들어가신 분들이어야지 좀 지금 자세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재판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 많이 생략되고 건너뛰다 보니까 좀 자세히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또 말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늘 다양하게 방송 장비들이 애를 먹이네요. 네,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